정국진 대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말씀 다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한 남자와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또는 한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인을 대표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신왕의 부인이 된 마사코 여사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한국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어요? 나라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한일 한방 이후 배우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책적인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일본의 전 영을 대표한 하나의 재물로서 그 나라의 역사에 남아질 것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시집 장가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그것만 역사에 남아지느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스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인 여러분, 어느덧 10월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설령으로는 9월에 출발이고 또 양력으로는 10월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이제 7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토록 더웠던 여름은 어디 가고 하루하루 놀랄 만큼 쌀쌀해진 아침 날씨에 또 놀라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자리 앞뒤에 계신 식구님들께 건강하시라고, 식구님 건강하세요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이제서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베르미 권사님하고 야스요 집사님을 중심으로 월곡 이동에서 버스 한 대를 꽉 채워서 45명이 베고니아 세종원에 방문도 하고 또 송광석 의장님을 모시고 남북통일 특강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좋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게 된 분들이 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하늘의 섭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102대 총리가 이번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에는 일본의 이제 국회가 이제 해산을 하고 이제 새로 총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희망찬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 아베 사건 이후에 스스로 가정연합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혔던 분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 중에 8명이 이번 내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베 사건 이후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희망적인 소식들도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공유를 드립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일 협력과 한일 및 공조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서 한일 협력을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정서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성을 띠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사실 아직까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한일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사모는 이란 가정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던 89년도에는 태어난 89년도에는 이중국적 취득이 안 되던 해였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 일본 분인 장인어른을 따라서 저희 사모는 스기우라 가나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부부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한일 양국 간의 자녀의 입장에 있었는데요.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언제 가장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또 민족이기 때문에 한일 축구, 한일전 야구 등 그런 한일전을 하게 될 때는 주변에서 다가와서 이제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를 응원하냐? 네. 저희 사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일본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한국이니 어느 쪽이 이기든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인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이 많아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향후 이러한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가 되는 50대, 60대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마 한일 양국 간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의 오빠되는 저희 입장에서 처남은 더욱더 놀라운 가정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 기흥 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사모의 얼굴이 상당히 이국적이죠. 예, 아버지가 브라질 분이시고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나라가 일본이고 할머니의 나라가 한국이며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브라질이고 외할머니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영어도 하고 따갈로 필리핀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나라를 자신의 뿌리로 생각하며 자라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과거 이렇게 7번만 섞이면 세계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국과 일본 가까운 나라지만 참 마음으로는 먼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건너며 참사랑의 실적을 보여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재된 한국식 표현으로는 이방자 여사님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1901년 11월 4일 메이지 천황의 조카이자 황족인 나시모토 노미야 모리마사 왕과 왕비 이스코의 장녀로서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만 14세였던 1916년 8월 3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집어들었는데 자신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였던 이은과 결혼한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을 보고 아 내가 결혼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 바로 일본 정부에서 멋대로 먼저 실어버린 기사였다고 합니다. 이 본 발표가 있기 전에 이 나시모토 노미야 모리마사 왕 그러니까 이 이방자 여사의 아버지는 궁중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 우리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이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갔는데 당시에 이제 다이쇼 덴노와 데이메인 황후는 마사코 여왕을 이황세자 이은에게 시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리마사 왕은 당시에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 총독을 맡았던 데라우치 마사타키 원수는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의 두 왕실을 굳건히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요하다시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황태자 히로히토 칠왕의 배우자 후보로서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 혈통이 화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미미한 정치적 기반과 또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지금 이방자 여사를 보니까 관상에 애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불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왕세자와 결혼을 시켜서 대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천황의 칙명에 의해서 1916년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이은 왕세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은은 10살 때인 1907년에 황태자로 책봉이 되지만 그해 12월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순종이 폐위되고 이은은 황태자에서 왕세제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방자 여사는 그 상황을 알고 가엾게 여겼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회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28일 도쿄 롯본기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1921년 장남 진을 낳았습니다. 이진이죠. 그러나 이듬해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진은 한반도 방문 중에 경성에서 갑자기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1931년 둘째 구를 낳습니다. 다시 단란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어떤 일이 난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신분이 강등되고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아직 혼란한 정세 속에서 이은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이 정치적 이 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염려를 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이은 가정이 귀국하지 못하게 회방을 놨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남편이 한국인이므로 제1한국인으로 이방자 여사를 대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부부가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 일본인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이 부부는 무국적자로서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결국 할 수 없이 일본의 국적이라도 얻으려고 또 노력하였고 취득하였으나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이 하야되고 새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1963년 가족과 함께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창덕궁 낙선제에 기거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지내며 평소 남편하고 구상해온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 신체장애자 재활협의회 부회장에도 취임하게 되었으며 1966년에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자행회를 그리고 1967년 언어장애인 및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명휘원을 각각 설립하는 한편 해외 모금 활동과 칠보를 통해 복지사업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1970년 남편 이은이 죽게 되자 1971년 지적 장애 어린이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수원의 자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수건 사업이었던 영친왕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으며 1982년에는 광명시의 명희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되는 등 국가의 생활비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에 정열을 쏟아서 한국 장애인들의 어머니로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들의 가장 많은 존경을 받은 일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는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 일본에 있는 아들 구와 함께 지내기도 하다가 1989년 4월 30일 서울 창덕궁 낙선제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장례는 1989년 5월 8일 각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 홍유릉 영원의 의민태자와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생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였고 그 밖에도 서울시 시문화상, 적십자 박예장 근장, 5.16 민족상, 속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에도 추서되셨습니다. 2006년 11월 일본 후지TV에서는 이 두 부부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무지개를 이은 왕비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탤런트 김희애를 주연으로 의민태자의 일대기를 그릴 드라마가 기획 중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독도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것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휘향이라는 이제 탤런트가 음인태자비 역할로 출연한 미니 시리즈 드라마 왕조의 세월을 한국 방송에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마사코 이방자 여사는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한국인도 일본인도 될 수가 없었던 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 둘 간의 국적을 뛰어넘는 사랑의 결실로 현재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부모로 불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을 더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윤학자라고 불리우는 타우치 치즈코 씨입니다. 이분은 1912년 일본 고치현 고치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에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관리가 되어서 목포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뒤 1930년에는 아버지가 급사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그녀와 어머니는 한국 땅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부터 목포시 정명여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포에서는 윤치호라는 전도사가 1928년에 공생원이라는 보육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본어 교육이 필요했으나 윤치호는 선생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가 한 스승에 의해서 윤학자 씨를 만나게 되고 그 스승은 윤학자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목포교회 공생원이라는 고아원 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이 일본어 선생님을 찾고 있네. 애들이 웃는 얼굴이 없다는구만. 이러한 고아가 생겨난 것에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일본인의 책임이 있어. 자네가 가서 웃는 얼굴을 되찾아주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받고 그녀는 공생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받던 거지,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그녀를 두고 당시에 많은 일본인 친구들은 외면하거나 빈정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1938년에는 윤치호에게 청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그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고초를 당할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아들에 대한 헌신을 지켜봤던 마을 주민들이 인간 방패 역할을 해서 고초를 면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고 목포에도 조선 인민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한인들이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이 피난을 보냈지만 그녀는 고아를 두고 갈 수 없다며 공생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 부부는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옹호한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공생원에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고 남편 윤치호는 목포 죽교동의 인민위원장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인민군이 철수하고 국군이 목포를 탈환하자 인민군 부역자로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역시 지역민들의 구명운동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윤치호는 식량난 때문에 전남도청이 있었던 광주광역시로 구호 요청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이후 혼자 남은 우리 윤학자 여사는 공생원 운영은 온전히 그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요. 그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생원을 꿋꿋이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공생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1960년에는 목포에 살다가 일본으로 귀국한 히키 아게샤라고 하는 집단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모임이 목포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이후에 한일 간 왕래가 다소 자유로워진 1961년 4월에는 고향 고치현의 양로원에 있었던 어머니를 만나고 도움도 호소할 겸 다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남아 수많은 고아들을 돌본다는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굉장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 및 여러 일본의 언론에 그녀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의 회원들은 1962년 9월에는 그간 모금한 200만 엔을 주일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공생원 후원회가 일본에서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일을 국가를 넘나든 그녀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1963년 8월 15일 이 윤학자 여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문화훈장 국민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67년에는 일본 정부가 남수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시민의 상을 제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그녀에게 수여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인망을 얻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965년 목포시 시민의 상 일반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면서 경무에 시달려서 건강을 해서는 1967년 10월 19일 갑자기 졸도하게 됩니다. 이후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없자 1968년 9월 20일 공생원으로 돌아왔으며 한 달여 만이자 본인의 생일을 맞이한 10월 31일 새벽 2시에 젊은 나이인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11월 2일에 목포시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러졌고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그녀의 장례식에는 무려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1968년 당시 목포시 인구는 대략 16만 명이었으니 3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는 것은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목포 전체가 울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생전 32년간 그녀가 길러낸 고아는 총 2,99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던 순간에도 공생원에서 158명의 버림받은 갓나귀와 212명의 고아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의 묘지는 남편 윤치호의 고향인 한평군 대동면 옥동마을에 있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한일 합작 영화 사랑의 녹취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는 개봉을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영화 배급사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공생원은 지금도 목포에서 운영 중이고 일본 정재계 인사들이 내한하면 종종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녀는 장남인 윤기 씨는 공생원 운영을 이어가다가 1983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제1교포 노인들을 돌보는 고향의 집을 운영하면서 복지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주민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밖에는 모색 방안,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을 위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모습과 같이 일본 사람이 일본을 사랑하는 이상 한국을 더 사랑했기에 한국과 일본의 그 첨예하고 아주 예민한 역사적 갈등과 감정의 대립 속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의 존경과 또 명예 그리고 인정을 받고 인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 갈등 속에서도 한국에서 일본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양국 간의 교류, 민간인들 간의 감정의 교류는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 참 아버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과거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붙잡혀서 일본인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기는커녕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을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우연치 않게 본인을 고문했던 구마다 하라시를 으슥한 골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를 고문했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해도 한 대는 쥐어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구해서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참부모님의 제자들이 일본에 가서 구마다 하라시를 찾아가 만난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해코지 하러 온 줄 알고 구마다 하라시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때 당신네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 문선명 총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겨우겨우 이렇게 만나게 된 모습입니다. 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조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천지의 무적이라고요. 녹여내는 데는 무쇠도 녹여내고 사랑에는 안 녹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 앞에는 전부 다 굴복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굴복하게 되면 조화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행복하고 그 깊은 세계의 오묘한 부활의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때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적을 뛰어넘은 사랑, 지금 한일 간의 관계보다도 더욱더 첨예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국적을 뛰어넘은 그 사랑은 원수를 녹여냈습니다. 참된 사랑의 실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가정연합은 아베 사건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정연합이 신앙을 한다는 것만으로 직장에서 잘리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천원군 봉헌식 전 참어머니께서는 미국을 방문하시고 마이크 폼페이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정치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 박해의 사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하시게 되고 마이크 폼페이오와 종교의 자유를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수백 건의 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폼페이오는 일본 도쿄에서 국제종교자유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취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는 아주 큰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저 뒤에 그 공문 붙어있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기사문이 실려있는 잡지를 펼쳐놨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한국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이 전체 스토리를 듣고는 그리고 또 폼페이오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는 경호원들 4명을 함께 대동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다가가서 말도 걸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이크 pom페이오가 새벽 2시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자들은 당시 이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다 그래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약속은 7시 반이니까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운동이나 할까 하고 헬스장에 갔더니 마이크 폼페이오가 새벽 2시에 일본에 도착해놓고 또 6시에 엄청 열심히 또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찾아갔던 MBN 기자, 또 월간, 또 주간 동아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폼페이오를 만나게 되고 추리닝을 입고 오니까 경호원들도 사실 막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분들이 마이크 폼페이오와 이제 이 행사 이후에 5분간의 1대1 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세계일보도 굉장히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와 1대1로 인터뷰할 기회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 기자들이 이 전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죠. 전총의 피격 사망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며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해산을 시도하는 가운데 국제 종교단체가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산 시도가 정적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건을 특정 종교 탓으로 몰고 가려는 기시다 총리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상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폼페이오로부터 지금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에 대한 박해에 대한 반대 기사문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세계일보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놀라운 내용이 월간 이 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자가 1대1로 인터뷰를 했던 기자입니다. 전체 인터뷰를 해보고 현재 가정연합의 사건과 아베 사건의 전체를 들여다본 결과 자신은 가정연합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2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를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14페이지의 기사문을 이렇게 월간 조선에 써주게 됩니다. 사실 이 기자가 당시 월간 조선에서는 원래 이제 현직님 쪽 기사를 써주기로 부탁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3장 써주는데 4천만 원이나 받는 조건으로 써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여기에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나서 전체 스토리를 들어보니 가정연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일본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나서서 기사를 써준 겁니다. 이 14페이지의 기사를 써주는데도 그쪽에 현직님 쪽 그룹에 주는 돈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만 우리가 지불하고서도 이 14페이지의 기사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많은 기자들이 현재 기시다 정부의 수상한 종교단체 해산명령 청구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다양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사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아베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는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꿈을 알기에 과거에 잘못한 역사가 많은 일본을 평화국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어머니 나라로서 세계 선교에 공헌했고 인류 구원을 위한 노력과 정성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부모님의 승리권 하에 해화국으로서의 마지막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기필코 산통은 지나간다. 그러니 희망찬 신일본의 옥동자를 탄생할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승리하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축복, 천일국의 축복가정, 천부가정, 참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제 거짓 역사, 거짓 세력은 다 여러분을 통해서 물러갈 것입니다. 아주 지금 그러한 역사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역사를 가졌던 일본은 참부모님께서 해화국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출발시키셨으며 그 노력과 정성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일본을 희생시키기 위한 길이 아니라 일본이 그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부모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통일가의 이제 3대권의 차기 지도자권에 속해 있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일본 피가 섞이지 않은 지도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범국이라는 전 세계의 비난을 받던 나라의 입장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일본에 있는 피로 인해 다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통으로, 희생으로 전 세계의 동정과 존경, 감사와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가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어머니의 나라가 일본인인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일본 선교사님들의 실적입니다. 성북대교의 일본 선교사 식구님 여러분, 그간 해온 것이 결코 단순히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닙니다. 일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참부모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일본 선교사님들이 결코 이방자 여사와 윤학자 여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사회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뭔 통일운동을 하고 있냐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3일 전에 일본인들이 유관순 사당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독도 문제가 터질 때 피켓을 들고 나가서 사과 행진을 진행했으며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축복 결혼을 받고 일본을 그렇게 혐오하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많은 구박을 이겨내고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을 군대까지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 또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단순히 일본 선교사님들만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 돼야 좋겠습니까? 못 되어야 좋겠습니까? 잘 돼야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보다 잘 되면 좋겠습니까? 못 되면 좋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잘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보다 고생 안 하고 잘 되고 싶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잘 되겠다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신 우리 한국의 식구님들, 그리고 삼국의 식구님들, 섭리의 조국이 잘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고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범 국가로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던 일본을 진정으로 해원하고 해방하는 그 길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일본인들의 고생으로 말미암아 탄감과 해방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일본 피가 흘러서 그들이 다시 일본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님의 전략이었고 지금 그 모습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이후에 여러분들 눈앞에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머님이 전 세계 순회를 다니실 때마다 그 지역의 그 구역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일본 분이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일본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고생이 눈앞에서 당장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은 책임을 다한 민족으로 건너가고 있고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리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고생이 단순히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닙니다. 끝날에 맞이할 하늘의 승리를 위한 고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참된 사랑의 실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방자 여사와 윤학자 여사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기려지고 그들을 떠올리며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후대의 먼 날에는 모든 이들이 칭송하고 기리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들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통일 한국,
신통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앞장섰던 희생자들로서 어쩌면 가장 기려지고 가장 칭송하게 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대대로 남아질 역사가 되고 선의 조상이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어느덧 1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주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주째 계속 천원공 천일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 지금껏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 주권 하에 만들어진 찬송과 찬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천원공 입궁 조직위원회 안에는 찬양팀이 무려 3팀이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잠시 시간 될 때마다 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을 만드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풀타임 멤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 새 수를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와 새 술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새 부대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하고 일주일 남은 기간 우리는 정성으로 참된 사랑으로 실적을 쌓아나가는 효정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늘의 향기가 나는 재단의 실적이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감동하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십시오. 남은 기간 천원공 입궁 시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걸맞는 내가 되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 시대를 마음껏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 숨쉬는 우리가 되려면 새 부대가 되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부모님, 사라지지 않는 정성으로 참사랑의 실적을 쌓아나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을을 맞이한 저희는 상속해 주신 관을 가지고 하늘 섭리한 인간 섭리의 마지막에 도달한 이 시기에 참된 사랑을 통한 실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실천을 통한 실질적 실적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맞이할 천원공 입궁 시대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임을 알고 내외적으로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성북대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력 넘치는 성북대교회가 되겠습니다. 꿈을 꾸고 사랑이 넘치며 성장함을 통해 세상 앞에 희망을 보여주는 성북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 천심원을 중심한 신령과 참어머를 중심한 진리를 바탕으로 1세, 2세, 3세 전 식구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성북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오로지 희망이 되는 성북대교회 재단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